미디어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요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 음란죄 혐의 때문에 크게 놀라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과학기술, 영상기술의 요체인 CCTV와 이를 보도에 이용하는 저널리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CTV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CCTV는 클로즈드 서킷 텔레비전의 약자로서 그 모두에게 공개되는 그런 일반적인 텔레비전이 아니라 특정 수신자만을 대상으로 그 화상을 전송하는 그 폐쇄회로 TV 텔레비전 방식을 일컫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CCTV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계속 감시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어서 좀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고, 네. 또 범죄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증거로 계속 이제 활용이 되는 등 많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CCTV가 우리 주변 곳곳에 장치되어 있는 이런 환경,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도하는 그 저널리즘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전 제주지검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CCTV가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이 사건에 있어서 그 CCTV는 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피의자의 그 알리바이에 대해서 그 반증을 한다거나 또 그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그런 영상 증거로서 분명히 이제 크게 기능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또 이와는 별도로 이러한 CCTV 영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 전 지검장만 하더라도 국가수의 검증이나 증거 채택 이전에 이미 영상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미 여론을 통한 증거 채택 과정을 거치게 됐고, 또 여론의 확정 판결 이런 것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는 법정에서 예상되는 그런 형량, 받게 될 형량 이외에도, 네. 굉장히 정신적인 처벌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 그리고 또 일부에서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또 옹호하는 그런 것도 있대, 그런 것도 그 주장에도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네. 다만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영상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 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은 사실 법적인 처벌과는 별도로 피의자에게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CCTV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해서 약간 폐쇄적인 영상이라고, 네. 말씀하셨고, 그렇다면은 동의를 하지 않은 영상에 대한 공개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동의를 하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공공에게 공개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방금처럼 위법 행위나 공적인 인물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공적인 행사에 대한 촬영이나 공개 이런 것들, 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좀 초상권 침해의 조각 사유, 그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이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상권은 대체로 그 개념들을 얘기할 때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그런 프라이버시권과 그리고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두 측면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네. 오늘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즉 CCTV가 우리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쉽게 매스미디어에 공개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어느 정도나 많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그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가 영국입니다. 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 2013년을 기준으로 410만 대에서 590만 대 정도가 이제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도 거의 버금가는데 450만에서 500만 대가 작동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자 그 서울신문의 취재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신문이 그 CCTV의 사생활 침해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강남역이나 이런 거 아시겠죠? 그런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9.3m의 한 대꼴로 이렇게 CCTV가, 네. 설치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3.3초에 한 번씩 이렇게 CCTV에 노출되고 있는 그런 형황이고, 시청역 일대 같은 경우에 걸어 다니면 5.3초에 한 번씩 노출되고, 그리고 원룸이 많은 낙성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보안 때문에 범죄 때문에 많이 설치됐겠죠? 거기도 5.5초에 한 번씩 찍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네. 길을 가다가 코라도 휘비면은 이제 저희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네.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CCTV 때문에 많은 범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도 버금가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CCTV는 함부로 공개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법령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리 주체를 알리는 그 안내판을 이제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잘 안 돼 있죠. 그런 것들도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되고 또한 수집된 정보는 범죄 예방과 수사 그리고 또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뭐 교통 단속, 교통 정보의 수집 분석 이런 목적 외에는 굉장히 공적인 그런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김 전 지검장 사건의 경우에 혐의가 입증되기 전에 또 언론에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진짜 그 수사에 그러니까 도움이 되었느냐 뭐 이런 것을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문제가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일각에서는 그 이러한 CCTV 과도한 활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만약 수사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경찰이 그 대부분의 CCTV를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또 그것을 통해서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위대가 어디서 이동하고 있다, 뭐 어떤 시위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CCTV 열람 내역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하는 것들도 이후에라도 계속 기록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까지 언론이 CCTV를 좀 무분별하게 그대로 보도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그 CCTV 화면은 그 대체로 텔레비전에서 그대로 이제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자막 정도만 있고 이런 것들 좀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이제 걸프전에서 이라크에 이제 폭격을 할 때 그 장면을 CNN에서 보도하면서 굉장히 CNN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CCTV에 잡힌 것들, 그러니까 범죄 행위나 사고 장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큰 현장감을 줍니다. 그래서 자극을 하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즉 TV 뉴스의 핵심은 일종의 현장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들을 자사의 카메라로 담지 못했을 경우 현장을 CCTV가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스마트폰 영상 제보 이런 것도 받는 것들도 다 이제 그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걸 좀 종합해서 말하면 좋게 말해서는 현장성, 나쁘게 말해서는 말 그대로 선정성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방송들이 범죄 현장이나 또 사고 현장들, 이런 현장이 선정적인 CCTV, 막 피 튀기는 모습이나 사고 장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편집 없이 이제 보내서 무리를 빚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또 요즘에는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영상 콘텐츠, 방송 콘텐츠로 구성해서 사고 장면을 방송하는 것, 이런 것들도 큰 관심을 끌기도 하고요. 또 연예인의 사생활이 차량 블랙박스를 이제 그 캡처되는 바람에 이제 공개되는 이런 현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한 얘기, 논란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CCTV는 원칙적으로는 공개가 안 돼야 되고 하지만 공익적인 목적과 수사의 목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셨지만 네네. 언론에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렇다면 CCTV에 관련된 언론의 보도 태도는 어떤 면이 좀 바람직할까요? 일단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좀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아울러 CCTV의 활용이 현장감 때문에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선정적인 요소로서 말 그대로 이제 그림이 되기 때문인지 그런 활용 단계에서 그 제작진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 이전에 어떻게 보면 찍히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언론의 의제 설정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찍히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정말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언론사가 CCTV 영상을 활용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고요.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와 함께 CCTV와 과학 저널리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